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1. 선진국이다. 2. 한국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많다. 한때는 정말 저 나라들은 천국 같은 줄 알았던 때가 있었죠. 코로나19가 비춘 세상의 진 풍경이 다양합니다. 한국이 대응을 잘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자만할 때는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큰 파도가 닥칠 겁니다. 대외 무역이 GDP의 80%가 넘는 한국에 닥칠 경제적 난관. 코로나19를 이겨내가고 있는 것처럼 온 국민이 합심해서 잘 헤쳐나가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시장 다시 한번 오늘 봐볼까요? 1482.46. 예. 5.3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오늘 하락은 좀 예상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좀 안정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유가 자체도 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오늘 좀 많이 내려갔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씩은 조금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 기대는 조금씩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10%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보다 약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일정한 그 바닥권에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밀리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1450포인트가 이전에 저점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권 재창출님 주식 때문에 속상해하면 바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그저께에서 그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 삼성전자인데 또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삼성전자에 아무튼 뭐 모든 거를 다 올인한다. 뭐 이렇게 나와서 내 미래는 삼성전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내다 파는데 저게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있고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거다라는 것만 보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제 확률은 반반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주가가 높았을 때도 그 생각을 하고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예, 6만 3천 원이었다가 갑자기 5만 원이 되면 얼마나 싸지겠습니까? 앞자리가 완전히 바뀐 건데. 그렇게 되니까 야 이게 바닥인 모양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거기에서부터도 또 일정하게 20%. 한 20% 빠졌으니까 이제는 반등을 한다고 해봐야 내가 산 거를 회복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에서 아무튼 용감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30 얘기를 그걸 하고 왔는데 예. 도대체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진짜로 맞는 기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2030이 진짜로 샀는지 안 샀는지 하는 거는 주식 계좌를 다 까봐요. 그렇죠.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의 그 계약을 하면서 자기 나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주식은 지금 뭐 매매한 사람들이 도대체 없죠. 나이가 얼마인지 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누가 2030 이걸 제일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객장에서 그런 손님들이 와서 신규로 계좌 개설을 많이 한다. 예.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2030 이야기가 굉장히 일반화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적절한 문제 제기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죠. 확인된 건 예. 없죠. 일반화시키기도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주식은 심리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일 때 분명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4만 원, 4만 2천 원대잖아요. 예. 오늘 예, 그렇죠. 보면 그때 되면 이게 한 20% 빠진 상황에서는 더 빠지면 예. 기다리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만 원일 때 그 기대와 희망을 품고 들어갔었을 때 심리하고 예. 주식이 20, 30% 빠졌을 때의 자신의 심리는 자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 뭐 굉장히 공포스럽죠.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또 가격이 왜 하락을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좋을 줄 알았었는데 최근에 아무튼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 특별하게 서버 수요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의 논리가 만들어지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의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 그 주식을 갖고 있는다는 게 힘들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실 거는요. 불과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네. 물론 뭐 세상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변한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은 정말 자기의 마음 다스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해 본 거로는요. 주식을 수리적으로 아무리 잘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정보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부차적인 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 그 롱텀 캐피탈. 예. 롱텀 캐피탈 러시아 국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게. 예, 쫄딱 망한 거. 예, 90년대 말인데 그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수리를 잘하시는 수리 그렇죠. 경제학자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혹시 시간이 되면 심리학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서 투자 심리학이라는 걸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그 꿈입니다. 굉장히 재밌잖아요. 행태 심리학이랑. 예, 저도 관련돼서 책을 읽었는데 참 재밌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세상만지고님은 1100설, 그러니까 1100까지 떨어진다 이거였죠. 예. 지금 1482인데 예. 오늘 하루 종일 돌아댕기네요.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1100까지 내려간다. 예. 이렇게. 글쎄 워낙 지금 그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타당성이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의 듭니다. 400포인트가 빠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냐 하면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주가가 한번 내려갔을 때에 3주 동안에 걸쳐서 33%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3주에 걸쳐서 33%.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가 미국
주식을 보면 진짜 한 3주 동안에 걸쳐서 한 34% 정도 하락했거든요. 진짜 비슷하네. 그러니까 예. 주식시장을 보면 예.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못한 상황이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만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가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1100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심한 수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2008년 금융위기랑 좀 비교를 예. 해 보실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씩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일단은 실제 금융위기 때 경험으로 보면 예.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있죠. 예. 제가 그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과연 지금이 이제 금융위기보다 더 못하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정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1930년 이래에 가장 경기가 나쁘다. 네.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래에 최대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과연 그런 것들이 현재의 경제를 풀어나가고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현재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융위기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 때 경험으로 해서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금융시장의 금융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런 형태였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양만으로 보게 되면 3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 충분히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파생을 업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여러 곳에다 영향을 주면서 이게 그 위기로서 가져가더라. 이런 거가 이제 전체적인 형태였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걱정하는 게 회사채입니다. 미국의 회사채. 그 중에 이제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전체적으로 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정크 등급.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등급이 낮은 게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13%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정크로 돼 있는 정크 등급에 있는 그 회사채들이 이게 혹시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런 형태로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중에서 특히 이제 겁을 내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셰일 오일 이런 에너지 기업들인데 예.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를 따져보면 미국 GDP의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렇게 안 크네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하이힐드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크본드의 그 수준에 있는 기업들의 부채를 전부 다 하면 이게 미국 GDP의 10.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가지고 혹시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했던 것처럼 그런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금융위기가 났을 때에 미국 정부가 직접 들어와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서 만들어져 있는 모기지 상품들을 모기지 채권들을 사주면서 상황을 안정시켰던 것처럼 예.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회사채를 좀 사서 미국 정부가 직접.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들을 좀 사서 예. 시장을 좀 안정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정말 자본주의가 이렇게 가도 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 미국에서는 그거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예. 아니 기업이 만들어 놓은 걸 왜 정부가 책임을 져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얼마나 겁이 나느냐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익 봤을 때는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세금 더 보존해 줄게 하면서 예. 정부에 돈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그냥 이익에 사유하고 부담은 사회 전체적으로 좀 스프레드해서 좀 골고루 나눠 갖자 뭐 이런 건데 예. 본인들의 덩치가 크다고 우리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걸? 예.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그렇게 안 했었으면 예. 이제 지금도 이런 요구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 금융위기 때에 그 이제 모기지 부실이 된 거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야. 똑같은 논란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집권당이 공화당이었잖아요. 예. 근데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안 돼 버린 겁니다. 공화당이 그 얘기가 이거는 공화당의 이 정강에도 맞지 않는 거다. 이건 우리하고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거의 요동을 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법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대해서 한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어려워지면 항상 이제 손을 벌리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기고. 예. 근데 이게 아마 또 그러다가 아마 월가나 이 제조업 쪽에 쉘컴퍼니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었고요. 오늘 그 미국의 상원에서 저기 이제 그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 부결이 돼 버렸거든요. 부결되자마자 다시 법안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다 이런 예.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서부터는 아마 그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거를 한 손에 쥐고 계속해서 누가 더 위협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월가가 서로 씨름을 하는 형태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렇죠. 이때 뭐 손 놔버리면서 예. 망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JH 리님은 금융위기는 금융 문제였지만 지금은 동시다발적 문제가 터진 거 아닌가요?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강선모님은 삼성전자 PER이 1.1배라는 예. 게 사실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정우님, 아무튼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안전하고 수익률 높아요. 예. 이 두 가지 일단 뭐 질문이 너무 많이 왔는데 예. 강선모님하고 이정우님 질문 답변해 드리고 JH 린님 실물 경제 이야기하고 금융 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죠. 예.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 거는 사실입니다. 예. 1.1배 정도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까지 잡을 거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이 돈을 언제까지 안 쓸 예,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아무튼 결판을 보자라고 하면 그거는 확률이 반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대신에 아무튼 뭐 한 2, 3년 정도를 내가 한번 갖고 가서 사상 최고치도 넘고 뭐하고 할 때까지 난 간다라고 하면 2, 3년 내는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아무튼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전에 내가 이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갈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본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따라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로 하시겠다라고 하고 단기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 투자의 기간이 서로 엇갈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이종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본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를 공짜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부동산이 수익이 그래도 더 좋은 거는 아니냐. 이거는 팩트가 일반화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요. 예. 여태까지 그랬던 형태였죠.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랬던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시장을 무려 30몇 %씩 떨어뜨려 버린 그 힘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코로나19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큰 힘은 뭐냐면 미국 시장에 상당한 버블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주식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똑같은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에도 제일 많이 그때 떨어진 게 부동산이니까요. 예. 부동산이 떨어져서 선진국 국민들이 입었던 자산 손실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6개월이 정도 지나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입었던 재산상 손실이 11조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그 GDP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12년이니까 발생하고 3년 정도 지나면 20조 달러 정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액수의 그 재산, 그 부동산 재산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그 손실이 발생한 게 7조 달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미국 회사채 전체 액수가 9조 달러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7조 달러면 엄청나요. 7조 달러면 거의 그거의 80% 정도가 예.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또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나라가 아일랜드인데요. 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3년 사이에 집값이 50% 떨어집니다. 3년 사이에. 예. 예.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그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르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그렇죠.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이 위험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미 한 30몇 %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이 떨어질 때 한국의 부동산은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2000년 이후에 보면 그 주식 또 동조화돼서 움직이지만 부동산도 똑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워낙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 스스로 기관이나 개인들 펀드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게 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한 100조 정도 된다는데 그게 같이 급락할 거 아니에요. 해외 예, 자산 그렇죠. 가격이 급락하면. 근데 그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를 해보면 예.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습니다. 예. 실물. 아, 예.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예. 금융 쪽에서만 발생을 한 거고 예. 지금 위기는 실물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예. 있으셨죠. 우리 질문이랑도 거의 유사하네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그 기업을 통해서 가게까지 넘어가는데 2달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2달?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금융위기처럼 금융기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던 아니면 지금처럼 그 가계 소비가 줄어들어서 위로 올라가서 금융기관들을 압박하던 예.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선후 관계만 있을 뿐이지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2달이면 그냥 예. 갑자기 훅 오는 건데.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미국의 그 금융기관들이 MMF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머니마켓 펀드. 머니마켓 펀드. 예. 이 쉽게 아무튼 현금으로서 유출을 예. 그 이렇게 뺄 수 있고 이런 것들로 만든 그 펀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한 1.2% 정도를 그 부동산 모기지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9월 15일 날 하루 동안에 5천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야, 하루 동안에만. 1.2%밖에 안 넣었는데. 예, 그렇죠. MMF에. 예.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 그 코로나19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예. 80억 달러가 MMF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0조 정도. 당시에 하루 동안에 5천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5천억 달러면 한 600조 원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실물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금융위기 쪽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요. 금융기관들이 그 당시에 보면 엄청난 부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부실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빨리 돌아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금융위기 전체 기간 동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쏟아부은 부양책의 총액이 7조 달러거든요. 예.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이번 그 경제가 둔화되는데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고해 놓은 돈이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5조 달러?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형태가 되면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6천조 원을 쏟아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엄청나군요. 근데 이게 그 모건 스탠리나 이쪽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예.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가 될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로 쏟아붓는 돈을 계산하지 않고 예. 일단은 경기가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 그런 계산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쏟아붓고 하는 거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조성이 돼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24%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최악의 국면일 때의 분기 마이너스 8.4%가 최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 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실업률이 이런 형태로서 가면 20%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3%밖에 안 되는 지금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공포를 많이 느끼는 그런 그 형태인데. 20%면 공황.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역시 잘 나갈 때는 예. 그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예. 잘 안 나가기 시작하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허점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24% 실업률 20%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한 숫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를 정부의 관계자가 특히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문우신이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자, 이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마이너스 20 몇 %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경기 둔화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한 방을 맞은 형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투입해 놓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어려운 국면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2분기, 2분기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반등은 그러니까 상승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질문이 계속 와 있어서 그 질문을 대신 제가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7249님.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데 3년 넘게 가입하셨고요. 이거를 계속 불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입금을 예. 멈췄다가 이건 적립식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몇십 %까지 수익이
이렇게 간 적은 없는데 계속 불입을 해야 하나? 예, 예. 마이너스 몇십 프로까지 간 거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몇십 그렇죠. %가 되는 예.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높을 때도 불입을 하셨는데 그렇죠. 왜 가격이 떨어졌는데 불입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능으로 해서 그 높은 때에 불입했던 거를 희석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불입을 더 하셔야 되는 거지.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2배로 하시는 게 훨씬 그렇죠. 낫습니다. 지금처럼 예.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불입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낮은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적립식으로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적립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포씨님은 금은 안전자산인데 왜 가격이 떨어질까요? 지금 럼퍼 캐시라고 그래가지고 예. 현찰만 지금 찾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이것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을 못 믿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금융기관들끼리 그 저쪽 금융기관이 아무리 그 전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예.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도 돈을 빌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계속 꼬여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을 파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네. 금의 가격이 안정적일지도 잘 모르는 형태가 되니 금을 팔기 위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 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 좀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형태. 두 번째 그 스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때에서부터는 야, 이게 그게 아니라 이 혹시나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 우리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르니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게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러 군데에다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다 파는 것도 물론 뭐 주가가 높아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환이 어쩌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뿐이 안 되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어떻게 하든지 현금을 일단 마련해야 된다. 뒤에 어떻게 그 우리가 이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고 지금은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옛날에 금융위기 때처럼 하다가 그냥 한 회사가 망해버리고 이러는 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금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전혀 못 잡고 있다. 예,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의 시대는 안전자산이야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돈 자체가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지금은 상황. 이제 뭐 예.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안전자산을 해서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갑자기 망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제일 1의 원칙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5773님은 미국 주식을 길게 보고 예. 아까 뭐 2, 3년 지금 사면 될까요? 이런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주식을 사실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네. 워낙 많이 미국 시장은 올라서.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내려온 것이 완전히 다 끝났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3번에 걸쳐서 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떨어지는 거는 대략 이제 그
한 20% 정도 최고점에서부터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네. 제일 먼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베어 스턴스가 부도가 나면서 부실이 되면서 1차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두 번째에 한 33% 정도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이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서 떨어졌고 예. 그다음에 금융위기 발생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하락이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완전히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이 금융위기보다도 강하냐 안 강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번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을지 없을지 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가격이 다른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도 그렇게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거는 아니니까 굳이 지금 미국 시장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주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한국 시장이 좋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 예. 예. 워낙 오른 게 없는데 떨어진 거는 뭐 똑같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러면 뭐 그래도 기업들의 가치가 있는데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34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0억까지 올라갔었잖아요. 30억 좀 넘게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미국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30억 원이 지금 20억 원이 된 거예요. 예. 근데 20억 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비싸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양상은 뭐 돈도 많이 풀고 직접적으로 현금도 지원한다고 하고 아까 거의 6천조 원을 미국, 유럽, 중국이 이제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네, 유럽만 그렇죠. 지금 계산하신 겁니까? 6천조 원 정도, 5천억 달러? 지금까지 나온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예.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 보면 당근 정책이잖아요. 예. 이게 근데 안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먹히지는 않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까지 자금이 투입된 거는 아니고요. 자금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냥 행정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를 통과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진통도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더 힘을 발휘를 하면서 예. 사람들한테 불안 심리를 점점 더 가중을 시키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뭐 심리적인 불안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요. 예.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 정도서부터 역할을 하느냐. 일단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1차적인 바닥을 만들고 그다음에 좀 반등을 하고 이런 시점 되면 자,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의 이유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할 거고 반등을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여기에다 쏟아붓기를 했는데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도 되지. 네. 이러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금융위기 이때는 정책의 주안점이 금융정책들이었잖아요. 예.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개의 이 단계를 거쳐야 나한테 그 영향이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정책이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불해 주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아무튼 나한테 빠른 시간 내에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고 하는 형태가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보시면. 근데 그때도 2009년에도 그 루비니 교수가 기억이 나는 게 예. 2009년 11월쯤에 돼서 계속 뿌리니까 예. 헬리콥터 머니로 그 자산 거품을 그때부터 걱정했단 그렇죠. 말이죠. 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걱정하고. 예. 근데 그거는 오지 않고 예. 오히려 저금리 그다음에 물가 안정 뭐 이쪽으로 쭉 갔단 말입니다. 저물가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이 푸는 거예요. 예. 저금리 정책, 통화 팽창 정책, 이제 부실채권 매입까지 하면 부실채권 매입. 예. 그때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그때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이게 예. 자본주의냐. 예. 그리고 이제 빚을 많이 얻어서 10년을 우리가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무너지니까 예. 또 빚을 이렇게 많이 얻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에 돈을 많이 풀고 할 때에 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이 절대 왕조의 시대여서 절대 왕조. 예, 내가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예.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뭐였냐면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많이 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금리를 오히려 이제 좀 높게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부실이 돼 있는 기업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토대에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IMF 때 이제 그런 형태로서 IMF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였죠. 예. 그랬는데 당시에 보면 선진국들이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고통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튼 4년 임기 대통령이면 예. 내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퇴임을 하고 뒤에 내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넘겨줬는데 예. 그때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공은 그 사람이 다 갖는 거고 나는 모든 욕만 다 얻어먹는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절대 왕조의 시대다라고 하면 예.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집권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국면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를 고통을 겪지 않고 그냥 넘어와 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푸는 걸로 해서 파티를 한번 했던 거였고요. 예.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10년 전에 했던 그 고민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지만 예. 몇 년을 견디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전에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랬죠. 사람들이 거기에 길이 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다 한다라고 하면 이거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만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위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선진국에서 위기가 났을 때에 쓸 수 있는 방책과 그다음에 신흥국들에서 했을 때 요구하는 거는 이미 천지 차이로 180도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참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롱텀 캐피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간에 있는 펀드가 자기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예. 그냥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펀드가 부실이 된다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라고 하면 그게 가만히 안 있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월가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6688님, 부동산과 주식이 동조하는 거라면, 근데 시차는 좀 두겠죠. 그렇죠. 부동산 쪽은 동행지수하고 가깝고 주식은 선행지수니까요. 2분기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면 부동산도 같이 오를까요? 같이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먼저 내려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이제 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에론님은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동향을 주요 투자 지표로 참고하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은 주식 투자로 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수익률 얼마나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예.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0년 이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외국 기관들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PT를 하고 그러면 그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고 그러면 항상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언제 한국 주식시장이 우리한테 돈 벌어주게 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높은 수익을 얻게 된 거는 뭐냐면 한 번에 그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가 2001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 전에 지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예. 2004년도 정도가 되면 지분율이 거의 40%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내다 팔았죠. 외국인들은 뭐를 봤냐면 이제 외환위기가 났고 예.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좋아질 거야라는 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을 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크게 맞았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내다 팔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엇갈려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때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샀던 것이 500포인트에서 또 700포인트 사이였거든요. 예. 지금이 많이 떨어져서 1400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튼 2배는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주식이었으니까 단순하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37% 정도 외국인 점유율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떨어지지 않고 물론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 20년의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국 주식시장을 비중 있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38% 이렇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거든요. 근데 1위가 누구냐면 멕시코입니다. 예. 근데 멕시코는 뭐 달리 1위가 된 게 아니고 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멕시코에 제일 처음에 그 기업을 만들 때에서부터 합작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게 나중에 가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처럼 처음서부터 아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지분율을 높인 거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가장 지분율이 높은 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정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께 질문이 참 많네요. 두 가지만 더. 예. 노래조아님, 개인 외화 예금이 외환 보유고에 포함되나요? 예. 예. 예, 당연히 외환 보유고에는 포함이 되죠. 예. 대신에 이제 그게 그 외환 보유고에 들어간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는 포함되지 않죠. 예, 거기에는 예. 포함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3377님, 국제 유가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국제 유가는 지금 $22 정도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22.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과연 언제 정도 중재에 나서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22 정도면 미국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셰일오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미국의 개입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미국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22에서 최소한 $3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그 국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에서 크게 더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지금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예, 한마디만 해 주시면. 위기가 기회인 거는 맞는데요. 예. 앞에서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투자의 기간을 갖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항상 이럴 때는 우량한 기업들을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려우면 좋은 기업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밤 10시에 최경령의 이슈 오도독이 업로드됩니다. 보통 목요일에 했는데요. 오늘 밤에도 합니다. 경제쇼 고정이셨던 최백은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대표시죠. 그래서 민주당 쪽, 그다음에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시민당 그 정치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최경령의 경제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